안녕하세요, S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차에서 난생 처음 차에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괜히 이제 유튜버가 된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왜 하게 됐냐면,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뭔가 하나의 동영상을 더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구독자가 어떤 질의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 질의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추석 연휴 전에는 좀 바쁘거든요, 회사 같은 경우에.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 이 공간이 제 차지만 이 공간이 저에게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출퇴근에 저는 항상 이 차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회사하고 집하고의 거리가 좀 있어서 1시간 남짓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과 지금 이 있는 공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긴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저는 신기해요,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구독자님께서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그 구독자님은 백석예술종합대학교에서 편곡과 작곡을 전공하는 친구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스피커 포카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의 자취방을 이번에 이제 옮기게 되는데, 공간 안에다가 나름 디지털 싱글 앨범을 만들 정도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스피커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포카 쉐이프 65 그 모델을 이번에 살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나 보죠. 룸 튜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한테 질의가 왔었고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분한테 계산, 뭐 원래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한 간이식으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참조해서 흡음재하고 디퓨저라고 하죠, 확산재라든지 베이스 트랩을 어떻게 설치를 하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하면은 기본적인 스튜디오 흉내는 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보를 공유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구독자분들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찍게 됐거든요.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룸튜닝을 할 때 좀 간과하는 부분이 베이스 쪽이에요. 베이스. 왜냐면 이 좁은 공간 안에 보통 스피커의 트위터 쪽이라든지 고음 영역 담당하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직진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직접 소리가 더 커요. 그런데 베이스 같은 경우는 무지향성 특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음일수록 무지향성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베이스 소리와 반사돼서 난반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베이스 소리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하게 부스트된 저음 소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음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제한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들 때는 베이스가 이거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레코딩을 했는데, 마스터링까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음원으로 이제 해서 다른 곳에서 들어보니까, 이어폰으로 들어보니까, 헤드폰으로 들어보니까는 베이스가 많이 빠져있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뭐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어떤 싱글 앨범 정도, 음원을 만들 정도로 한다면 기본적인 룸 튜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 드렸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렸고, 잘 보시면 스피커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흡음재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산재의 위치가 있어요. 이걸 왜 잡냐면, 나중에 이제 그 2부 때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룸 튜닝을 할 때 중요한 게 잔향이라고 해요. 잔향. 얼마나 잔향을 갖고 있는지.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이제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초기 반사, 그러니까 처음 반사,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반사가 있어요.
이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해주냐에 따라서 소리가 그 하모닉이라고 하는데, 이 하모닉 성분이 깨끗한 하모닉 성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특정 주파수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런 하모닉 성분이 돼요. 좀 지저분한 하모닉 성분이 된다고 하면은, 그쵸, 좋은 스피커를 설치를 했지만 막상 우리 귀에 들리는 거는 좋은 음질의 소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악기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 싼 그 가격대의 스코프가, 그러니까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악기만에 가지고 있는 음색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모닉 성분이 얼마큼 잘 골고루 되어 있냐, 계열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악기다, 이게 좀 안 좋은 악기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날 거란 말이죠. 룸튜닝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룸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디퓨저하고 흡음재를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소리의 색깔이, 스피커에 나는 소리의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튜닝이라고 얘기해요.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레코딩 룸 튜닝은 거의 안 하는데, 홀 튜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3D 모델링을 해요. 이제 CAD가 됐든, 요즘에 스케치업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스케치업으로 3D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툴을, 저는 이지를 쓰고 있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캣이라든지 뭐 이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툴을 그 3D 모델링 한 것을 이제 거기다 임포팅을 시켜줘요. 임포팅을 시켜준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스피커 위치를 잡고 스피커 종류를 잡고 거기서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어느 위치에서 어떤 난반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하모닉 성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 설계를 할 때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 기초 설계를 가지고 세부 설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흡음재 종류라든지 확산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조금만 팁만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스피커 위치에 따라서 베이스 쪽이 어떻게 부스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지난번 요 강의 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왜 그 스피커 뒤에다가 그 베이스 트랩을 놓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스피커와 벽의 거리가 가깝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터 쪽이라든지 하이 드라이버 쪽의 소리는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데, 저음력, 로우 프리퀀시에 대한 저음 영역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소리는 앞으로도 나오지만 뒤로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향성의 특성을 가지고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음 영역을 커팅을 시켜주고 좀 흡음을 시켜주기 위해서 베이스 트랩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그 모서리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모서리 부분에서의 난반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 트랩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베이스 트랩을 설치를 하고 그 주변에 흡음재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정 부분의 소리는 확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강하게 때려주는 소리는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흡음재를 통해서 그건 차감을 시켜줘야 되고, 그 외에 그 주로 반사되는 소리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확산돼서 나오는 소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확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스피커에서 예를 들면 벽 쪽, 이쪽에 왼쪽 벽에다가 스피커의 커버리지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한쪽 벽면을 때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그 때리는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서부터
때려주는지를 한번 미리 계산을 하는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왼쪽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위치에 따른 뭘 넣어야 되겠어요? 흡음재를 넣는 거예요. 흡음재. 그리고 그 주변에 따른 뭘 넣어야 돼요? 그렇죠. 메인이 아닌 조금 서브로 들어오는 어떤 소리 같은 약한 소리들은 확산을 시켜주면 그 다음 2차 반사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 청장도 마찬가지죠. 이 스피커 위치 높이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위쪽 커버리지를 쐈을 때에 어느 부분에서 초기 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미리 계산을 하는 거죠. 바닥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그 친구의 그 방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하면서 또 재밌더라고요. 또 이런 정보가 그 친구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맛배기 식으로 잠깐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번 2부 때 강의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밀한 부분이 많거든요. 좀 많이 건드려 줘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이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까지도 하면은 어려워할까요?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추석인데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가족과 정말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